자, 안녕하세요. 3월 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미국은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어떠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어제 하원에 이어서 파월 의장이 이 상원 의원에서도 증언을 나선 상황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코멘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영향을 받은 지수는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정확한 코멘트가 뭐였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 가능하게 내려가는 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그리고 이런 부분은 결국에 이제 앞으로 나올 지표에서 증명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까지 보여지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먼 상황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며 이 코멘트가 가장 의미심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페드는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는 리스크, 이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좀 괜찮다 싶으면은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라고까지 발언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냐면요.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가 너무 좀 극심하게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잖아요. 그에 대해서 뭐 돈을 많이 푼 것도 있겠지만 이제 핵심 이유 중에 하나로 꼽아봤던 게 뭐였었냐면은 그 저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시기에서 인상을 못 하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졌다? 이러한 평가가 상당히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이미 한번 겪었는데 또 길게 유지해가지고 경기 침체를 극심하게 만든다? 파월 입장에서도 그거는 최대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시장 자체를 그렇게 나쁘게 볼 이유는 없지 않나. 자, 그래서 당연히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계속해서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6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5% 정도 더 올라서 75.7%를 기록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반응해서 채권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달러도 약세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흐름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6월의 기대감이 한국 시장에도 선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계속 아이비들에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시작했을 때 가장 큰 반등폭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예, 그때 여러분들 조정 많이 받은 종목들 하락한 만큼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면서 맞춰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상당히 좋은 내용을 통해서 기분 좋게 이 주말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며 이 미국 쪽에서 나온 내용 확인했고요. 그래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78.93달러이며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약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우리가 보면 좋을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 자, 인플레는 이 임금, 일자리 이런 쪽들도 굉장히 핵심으로 꼽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2월 달 감원의 계획을 딱 봤더니 전월비 3%가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러면 물론 완전 고용의 상황에서는 얼추 유지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겠지만 임금 상승률 자체는 조금 안정되는 모습이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야, 파월이 기대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나왔네. 하나 뽑아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달러화가 강세의 모습 딱 보여주면서 지금 이제 미국 인플레 우려 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선반영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국에도 영향이 커서 써먹을 수 있는 쪽은 쭉쭉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 수출 전년비 7.1%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지금 중국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양책도 계속해서 내놓고 있잖아요. 이러한 실적까지 연결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야,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국 상황이 괜찮을 수 있고 중국의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가격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겠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 입장에서도 증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인텔, TSMC에 이어서 ARM, 이나노, 공정 생태계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분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반도체 장비에 대한 투자도 앞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 이재용 회장님께서 사업장 찾아서 TV 신제품 점검, 바이어 로봇 시연도 했다라고 하는 만큼 현재 상황에서 삼성 쪽에서 TV 제품을 좀 밀어주려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으니 LED 쪽으로 해서 한 번 더 보시면 좋고 로봇 쪽도 시연했다라고 하니 로봇 관련으로도 확실하게 투자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걸 이 회장의 움직임을 통해서 얼추 예측해 볼 수 있으니 이건 여러분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이 한다는데 안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HBM 등 첨단 패키징에 올해 1.3조 원 이상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 장비 쪽부터 해서 일단은 이 주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유지보수 관리로 매출이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장비가 한번 깔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한 단계 본격적인 퀀텀 점프에 들어선다. 요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AI가 상당히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임상 3상에 이 AI를 이용하면 확률이 50%까지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1, 2, 3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실험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 많이 드는 게 어디겠습니까? 1상보단 2상, 2상보단 3상. 3상에서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리스크도 굉장히 크다는 건데 이걸 AI를 이용해서 확률을 높인다? 그러면 제약사 입장에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건 물론이거니와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완성 제품으로까지 출시의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제약사는 그 이전보다는 비교적 덜한 부담으로 실험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눈여겨보기만 했던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씩 나오게 된다? 그러면 바이오 시장이 또 한번 펌핑할 가능성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시간이야 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 자체가 열린다는 게, 신약의 출시 가능성을 드라마틱하게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한국의 인플레는 계속해서 좀 부담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이제 이러한 기본 1차 제품들을 판매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딱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 하면 뭐 그런 쪽을 보는 것도 괜찮지만, 한국 금리 인하 못하겠다. 해외에서 금리 인하를 계속해도 한국은 이거 못 맞출 가능성이 엄청나게 이런 것 때문에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물가를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 거니까. 물가 못 잡았는데 금리 인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파국에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 대단하다는 미국도 어떻게든 버티면서 물가부터 잡고 금리 인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이 부분 힘들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손해를 보는 기업도 있겠지만 수익을 보는 기업들도 있을 거거든요. 무엇보다 원 달러의 갭 차이가 조금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출 주도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가격 경쟁력 좀 좋은 부분으로 이득을 봤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전보다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고요. 반대로 가격 경쟁력이 아닌 제품 경쟁력으로 이미 해외에서 맹위를 떨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원달러 환율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판매는 계속 그대로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만큼 수익이 증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플러스 여기다 한 가지 더 수입하는 업자들 있잖아요.
이들도 비싼 게 조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수익성이나 아니면은 소비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나름의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 잘 한번 이용을 해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에 긍정적인 영향 한번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외에도 증권사 리포트를 하루에도 막 열 몇 개, 스물 몇 개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수급 좋은 것들만 골라서 이렇게 볼만한 거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이런 내용들 참고를 해보며 어려운 시장 헤쳐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 황제주 수익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2월 3일, 2월 2일 장이 끝나고 나서 주말에 볼 수 있는 멤버십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이 중에서도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2월 2일 종가 기준으로 17만 9,300원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었는데 3월 8일인 현재 고가 기준으로 얼마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최대 40만 4천원까지 올라가서 그때 언급 이후에 125%의 수익이 나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이 종목 보신 분들은 축하드린다. 대박난 거 너무나도 다행이다. 요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수 스페셜티 다음도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3월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준비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황제주 함께 해보고 싶다. 늦지 않았으니까 굳이 급등주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모아가가지고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수익률 링크 이 영상 소개란에 보면은 이렇게 스프레드시트로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멤버십 가입 비싸지 않는 치킨 가격도 안 되는 18,000원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저랑 같이 주식 종목들 공부를 하면서 수익률 찍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에게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에너빌리티 뭐 상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오늘도 좀 빠지나 싶었는데 결국에 다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다음 주도 그렇고 다다음 주도 그렇고 이전보다는 훨씬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여기에서 핵심으로 짚으면 좋을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분식회계 과징금 450억에서 160억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물론 450억 같은 경우에도요, 작은 수치라는 건 아니지만 두산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 대비로 놓고 보게 된다면은 그렇게 또 부담이 되는 액수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줄어들었으니까 시장은 이거를 나름 괜찮은 호재로 인지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걸 첫 번째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즘 들려오고 있는 여러 가지 뉴스가 원전에 보다 더 이제 우호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요 부분이 굉장히 잘 우리에게 좀 편한 부분으로 작용이 되지 않나라는 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은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면요. 이 중국이 화력 발전의 비율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아, 우리 막 미세먼지 싫다 막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현재 들려오는 소식을 들려오게 되면은 기후악당 연말 중국의 재생 에너지가 화력 발전의 비율을 완벽하게 추월하게 되었다라는 부분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인지 살펴봤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모든 건 이 발전 설비 비중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의 화력 발전의 퍼센테이지가 얼마까지 빠지게 되었다? 47.6%. 거기에다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원자력 비중이 2%밖에 안 되는데 중국이 예전에 그 작년이었나요? 그때 원전
건설에 대한 로드맵 같은 거를 발표했을 때 현재 화력발전소가 있는 곳에다가 이제 원전으로 대체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빼앗아 가게 된다면 그러면은 화력 발전의 비율은 더욱더 낮아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원전과 수력, 풍력, 태양광이 진짜 황금 비율로 이렇게 알맞게 골고루 이렇게 나뉘게 될 것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조업 기업으로서 전 세계 환경적인 규제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와, 정말 얘네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건 중국이고 한국은 그러면은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까요? 암만 한국이 뭐 친환경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화력 발전의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이걸 낮추기 위한 그러면서 나머지를 키우기 위한 이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풍력이나 뭐 수력 같은 경우에는 이 자원의 한계,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보니까는 이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땅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게 보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원전과 수소 쪽 계속 밀고 있는 이쪽이 조금 더 이전보다 좀 주목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만 하더라도 이렇게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중국 쪽에서 회사들을 빼앗아 간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신흥국들 있잖아요. 베트남이나 아니면은 인도라든가 이런 지역 여기에서도 제조업 쪽을 확실하게 키우면서 해외 규제를 맞춰가기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테니까 풍력, 태양광, 수력, 원자력 등등 쪽에서 이전보다 투자는 더욱더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됐든지 간에 두산 입장에서는 태양광 제외하면 나머지에서 전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가지고 미래 되게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래가지고 요 지표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향후 방향성을 짚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랬을 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시장 정리에서 언급한 요 금리 관련해서만 가볍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면 이번에 파월의장이 금리 인하에 관련해가지고 그래도 너무 보수적으로 보지 않겠다. 그리고 지표 보고 움직이겠지만 그렇게 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장에서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가장 큰 폭발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6월 75%거든요. 인하에 대한 확률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내용이 선반영되는 거 기대하고 반영되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가장 큰 파급력 쭉 올라가는 거 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장 전체를 보면은 한 2, 300개, 3, 400개 올라가고 천 종목 떨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것 자체가 완벽하게 돌아설 수 있다는 거 요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수급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무엇이다? 외국인 수급인데, 어제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거의 변동이 없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도 외국인 빨간불이 계속해서 큰 게 유지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현재 위치를 편안하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기관까지 이 수급을 더 해주게 된다면, 그때는 상승을 노려보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1순위로 두자. 자, 그리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아래 깔려있는 여기를 집중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건 무엇이다? 그대로 481선 여기를 1차 목표로 짚어보도록 하자.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매물대 아래까지만 수월하게 일단 보는 겁니다. 2만 원 여기 위에 개미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아래까지는 수월하게 작은 힘으로도 올라갈 수 있기에 이걸 일단 1차 목표로 잡아보는 거죠. 그래서 481, 2만 원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며 현재 상황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면 좋겠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마지막 글로 한번 쓰면서 영상 맞춰보도록 하면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이거는 진짜 너무나도 좋은 부분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때보다 여전히 외국인이 좋기 때문에 괜찮다면은 편안하게 보시고 그리고 지지라인
이 부근 그리고 더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이 주봉상의 지지라인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1차 목표 481선 그리고 돌파할 때 2만 원 아래까지 작은 힘으로도 충분히 많이 갈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전략 구성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참고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짚어봤는데 잘 보셨다. 그래도 너 덕분에 조금 이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면서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신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